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리는 증시 파워10 이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 지난주 후반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이번 주에도 역시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현재는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에서는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락을 멈춘 상황인데요. 자, 이러면서 코스피는 강보합권 수준 0.15% 정도 상승세. 하지만 여전히 코스닥은 하락세가 이어집니다. 오늘 큰 폭은 아니지만 0.28% 하락하면서 850선까지 내려와 있는 코스닥 지수의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시장은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들은 잘 버티지만 실적의 실망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안 나오는 기업들은 주가가 사정없이 떨어지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또 중요한 실적 발표들이 있죠. 오늘 현대차가 아마 오후에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예상치만큼의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중요한 상황이겠고요. 일단은 현대차는 오늘 오전에는 지금까지는 주가의 흐름은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 상승세를 보여주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내일 새벽이 되면 미국에서도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줄줄이 나옵니다.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실적이 나오고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시장은 선방을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또 시장에 많은 좀 힘듦을 줬던 이 SG증권 창구를 통해서 대량 매도 나왔던 종목들 중에 여전히 하한가에 진입한 다우데이터나 삼천리, 선광 이런 종목들은 오늘도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으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시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로 잘 선별해서 저희가 좋은 실적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볼지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증시 파워1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저희가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저희가 좋은 이야기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때마침 나왔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지? 라는 구체적인 질문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댓글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대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스피드 종목 10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그리고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윤여민 FP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화요일에는 환장의 조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이 좋은 종목들을 좀 많이 소개해 주셔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나마 좀 속이 뻥 뚫리실 테니까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네. 준비하셨죠?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보성파워텍과 PHA, 현대무벡스, 그린케미칼, 세아제강 이렇게 5개 가져오셨고요. 윤여민 FP의 픽은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카카오, 삼성 SDS, 고려아연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공개해드린 10가지 종목 가운데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매수하고 싶다거나 앞으로의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질문 주시고 궁금한 점 해결책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환장해줘. 오늘 첫 번째 환장 전문가님 우리 정태은 팀장님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환장의 종목은 보성파워텍입니다. 보성파워텍. 네, 일단은 보성파워텍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시겠지만 24일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 국빈 방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26일 같은 경우는 한미 정상회담 진행이 되는데 네. 일단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미국 쪽은 기대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이 웨스팅하우스사의 어떤 그 IP 문제, 지식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좀 깔끔하게 해결하냐가 좀 관건인데 일단은 이제 APR 한국형 원전이라고 하죠. APR 1400 같은 경우에 웨스팅하우스의 전신인 C사의 그 설계를 기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계속해서 지금 라이센스를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좀 깔끔하게 해결이 돼야 뭐 유럽 쪽이란지 그리고 뭐 여타 뭐 중동 쪽이란지 수주를 좀 받을 때 1차적 수주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열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미국이 태클 걸게 된다라면은 뭐 러시아 쪽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공기업과 동반해서 원전 수주를 받는 것 외에 이제 원전 기자재 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이제 수출을 좀 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하기 위해서 한 100개사를 선정을 해서 이제 수출 역량을 강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원전에 현재 진심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발전 공기업과의 어떤 공동 수주라든지 그리고 기자재 자체만으로도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게 된다라면은 원전 생태계는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좋습니다. 3초 하나 남았는데 벌써 끝내셨네요. 아주 의외의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보성파워텍 첫 번째 종목 봤고요. 이번에는 윤여민 FP님 다음 종목 볼까요? 네, 저는 오늘 좀 실적 위주로 좀 준비를 예, 했고요. 좋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좀 SK이노베이션 좀 말씀을 좀 SK 이노베이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제가 볼 때 이 회사 뭐 셀 3사의 어떤 그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좀 소외가 됐던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이제 SK온 결국 이제 배터리 가치에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1분기 관련돼서는 실적의 추정치는 이미 좀 나왔습니다. 특히 1분기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지급됐던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본격적인 좀 실적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는 2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한 4,600억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SK온보다는 지금 뭐 석유의 유가 상승이라든지 화학에서 지금 이제 마진 개선 등으로 제가 볼 때는 진액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SK온의 어떤 제가 볼 때 가치가 좀 많이 제가 볼 때는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수율에 관련된 부분들, 뭐 자금 조달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뭐 IPO 과정에서 뭐 주주 가치 훼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제가 볼 때 해소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IPO 시에서 이제 IPO를 하게 된다고 하면 SK온 같은 경우는 주식 교부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주주의 어떤 훼손 가치를 제가 볼 때는 좀 막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율 같은 경우도 빠르게 좀 잡혀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는 더 이상 소외될 일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첫 번째 종목으로 윤여민 FP님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다음 종목은 PHA라는 종목입니다. PHA. 이 종목은 그 평화전공에서 사명이 바뀌어가지고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네.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보조금 제외 이슈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리스크다라고 생각 좀 하시고 오늘 이제 현대차가 이제 언제 실적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될 건데 어쨌든 실적 모멘텀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완성차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완성차를 포함해서 이제 같이 좀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PHA가 어쨌든 이제 그 현대차 그룹과 주가 좀 동행을 하게 되면서 변동성도 어쨌든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용 도어 무빙 시스템 관련된 제품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점유율 1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어 시스템 그냥 문을 열고 닫고 트렁크 열고 닫고 요 시스템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이 한 34%가 이제 레치 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레치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잠금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요 매출처가 뭐 국내 완성차는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매출에서 한 48%가 기타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타 지역에 들어가는 납품사들이 다양합니다. 테슬라, GM, 포드, 닛산, BMW, 그러니까 네. 글로벌 완성차는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스갯소리를 드릴 수가 없겠네요. 땡. 네. 우스갯소리는 다음에 해주세요. 네. 자, PHA까지 봤고요. 자, 다음 종목 윤여민 FP님 뭐죠? 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모비스 좀 현대모비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좀 공시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 네. 보게 되면 상당히 신고가 흐름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뭐 주봉상 보게 되면 뭐 제가 볼 때 뭐 40% 이상의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이제 어제 공시가 이제 BMS 관련돼서 지금 스텔란티스에 좀 공급을 하겠다는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좀 실적 관련된 부분을 먼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6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4%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이 생산 과정에서 특히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좀 완화가 되면서 제가 볼 때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현대랑 기아차에 상당히 많은 납품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EV 쪽 차량의 어떤 출고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여기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실적 추정치가 또 지금 뭐 하반기에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앞에 공시를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텔란티스 향으로도 지금 어쨌든 포트폴리오가 다변화한다는 것 자체 상당히 좀 고무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IRA 수혜를 받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지금 2030년까지 공장을 짓겠다는 좀 공시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현대 기아와 마찬가지로 같이 좀 봐야 할 대장주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AS 쪽 마진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2분기부터 좀 가팔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저희가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하는데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주들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세 번째는 뭐죠? 네, 세 번째 종목은 방금 말씀하신 종목과 성이 비슷합니다.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이고요. 성인가요, 현대가? 모르겠어요. 네. 아무 드립에 쳐서 죄송합니다. 어디 일단은 현대시죠? 이제 로봇 쪽하고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을 좀 이 종목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아침 쪽에 좀 들썩였다가 지금 이제 5% 정도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쪽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죠, 원희룡 장관이 네. 2026년도부터는 로봇 배송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물류 산업 어쨌든 미래 핵심 성장 영역으로 이제 육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과 관련된 이제 R&D 예산을 1,200억 정도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로봇과 물류를 합쳐가지고 이제 이쪽과 연관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 그 시장에서 그리 많이 부각은 안 되고 있지만, 또 이제 항만 물류 관련돼가지고 아침에 KL넷이 또 사우디 관련돼가지고 좀 이슈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로봇 관련돼가지고 물류 쪽은 저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2차 전지 전극 조립 공정 물류 자동화 장비를 수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수주 납품처가 어딘지를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증설 이슈를 좀 한번 추적해 보게 되면은, 최근 SK 서산공장에서 지금 증설 이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존 5기가와트에서 20기가와트 정도 증설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서산공장 쪽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분위기가 좀 많이 식었는데, 그래도 모멘텀을 좀 찾게 된다라면 뭐 장비 쪽, 그러니까 증설을 통한 장비 쪽을 일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현대모비스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은 윤여민 FP님 세 번째 종목 뭐죠? 네, 세 번째 종목 카카오 한번 좀 말씀을 카카오.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일단 좀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들
그래도 좀 3분기부터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측면에서 좀 갖고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1분기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1분기 같은 경우는 광고가 아무래도 좀 업황의 둔화 때문에 좀 역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이 좀 지배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매출은 좀 증가를 하겠습니다만 영업이익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좀 역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뭐 톡비즈를 좀 비롯해서 좀 광고와 관련된 매출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제가 볼 땐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톡비즈 같은 경우가 5월에 지금 개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뭐 3분기부터 지금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에서 좀 증가세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얘기인즉슨 1분기, 2분기 특히 이제 톡비즈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신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엔터프라이즈 쪽을 좀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SM 관련된 부분과 지금 어느 정도 인수 절차가 좀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연결 편입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실적 관련돼서 뭐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뭐 3분기 정도부터는 충분히 좀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점프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좀 모아가고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오히려 지금 좀 저점이지 않을까 한번 담아볼 수 있는 찬스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네 번째 종목은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어저께 이제 미국 화력발전소 탄소 포집 시설 설치 의무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다가 오늘은 좀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전고체 배터리 앞으로 이게 나오게 되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중심으로 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의 어떤 상용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중심에서 관찰 좀 해보시고요. 그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전해질이 고체입니다. 고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액체 대비 고체로 가게 되면은 이온의 전도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온이 양극성으로 왔다 갔다 이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떨어지게 되면 출력이 떨어져요. 그럼 출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면 자동차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로 상용화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숙제가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이제 화학계로 가기 이전에 이 전고체 배터리 어떤 문제점을, 그러니까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뭐 첨가제라든지 유기용매 쪽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기용매 같은 경우는 이온의 전동성과 연관성이 있는 소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도 마찬가지지만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유기용매 쪽에서 어떤 업그레이드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뭐 유기용매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첨보라는 기업이 있긴 한데, 우리가 항상 시장에서 신상을 좀 많이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케미칼이 앞으로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 유기용매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전액 유기용매를 개발했는데 고객사 테스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린케미칼까지 아주 승갑부게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윤예민 FP님 삼성 SDS 주셨잖아요.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신은경 님이 유튜브에서 삼성 SDS 매수가가 17만 1,000원이고 비중은 20%인데 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17만 1,000원. 17만 1,000원이요. 네, 일단 저는 일단은 좀 추매를 하던가 해서 제가 볼 때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뭐 리레이팅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볼 때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데이터 센터, 특히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쪽에서 지금 가동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클라우드 매출액 같은 경우 한 3,500억 정도가 전망이 되면서 고성장에 대한 부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전망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의 어떤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또 이제 IT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주가에 좀 레벨업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 자체는 워낙 좀 무거운 상황이고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의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16만 원에서 18만 원대 상당히 좀 매물대가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추매를 좀 하셔서 단가를 좀 낮추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봉상 보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13만 원을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뭐 14에서 5만 원까지 열리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단가를 좀 최대한 낮추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나오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S 신은경님, 일단은 단가가 매수 단가 좀 높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춰서 좀 길게 끌고 가서 탈출하는 전략을 좀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정태근 부장님. 네, 다섯 번째 종목은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관광 업체입니다. 관광 업체인데 일단은 1분기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갔고 이제 예상 영업이익이 한 700억이 넘게 예상이 되게 되면서 일단 분기 사상 최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 분쟁 이슈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고 그리고 최근에 외교부 설전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철강적으로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선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뭐 세아장 같은 경우는 중국 쪽보다는 양의 미국 쪽 모멘텀이 좀 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최초로 스테인리스 용접 관관을 증설했고 양산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쪽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현재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했듯이 지금 어쨌든 중국발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철강주였던 투심 악화 이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미국 쪽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분기 실적이 분기 기준에서 사상 최대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NG 수송유 선박 이쪽과 이제 조선사 협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쪽과 협업이 추진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사상체제 실적은 1분기로 끝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조선사들의 도크가 빌 날이 없습니다. 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최대 지금 2025년까지 미리 받아놓은 상황이고 또 수주를 계속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2027년, 뭐 2028년까지 도크가 계속 꽉 찰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꽉 채워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윤여민 대표님 바로 다섯 번째요. 네, 다섯 번째 뭐 고려아연 좀 말씀을 고려아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실적 추정치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1,68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일단 뭐 대부분의 좀 컨센서스를 좀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실적 방어는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고려아연 관련돼서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은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매출액이 23% 정도를 차지하죠. 은가격 같은 경우. 근데 은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온스당 지금 한 2센트 정도에서 지금 2.5센트까지 어느 정도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은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금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제 광물 관련된 쪽에서 좀 실적에 대한 방어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호주의 이제 뭐 SMC 관련돼서 실적 저차폭이 좀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하반기에 대한 또 실적에 대한 개선에서 충분히 좀 제가 볼 때는 전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비금속 관련된 쪽, 특히 이제 리튬이라든지 구리 쪽에 좀 상당히 많은 포커스가 돼 있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좀 취급하고 있는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아연과 관련된 가격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이제 좀 실적에 대한 개선선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또 중국의 경기가 좀 개선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수혜도 분명히 개선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아연까지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직접 판단하시고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가지 종목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드리겠고 오늘 시장 상황 어떤지 현재 상황까지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어제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증 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일부 종목 수급 부담 속에서 국내 증시도 오늘 어느 정도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현재 약보합에 진행 중입니다. 2,522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3거래일 동안 매일 하락하는 종목이 1,000개 종목 이상 나와줬었고요. 또 지난 3거래일 동안 6% 하락을 했지만 오늘 추가적으로 0.77% 떨어지면서 848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제 장중 한때 환율이 연중 최고치를 찍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도 함께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SG증권발 8개 종목의 갑작스러운 하한가 출회가 있었죠. 오늘 추가적으로 하한가가 주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에는 부담으로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이슈들이 우리 시장을 웃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 또 이슈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첼 모멘텀을 장착하고 있는 진격의 K 방산주, 오늘 방산주 관련돼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방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연일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로부터 지속적인 러브콜을 받아오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기업 육성 의지 또한 한몫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번 국빈 방문 때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이 해당 격공격기가 미국 시장 진출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방산주가 2차 전지 이후에 좀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방산주들의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노코 같은 경우는 4%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4%, 한화시스템도 4% 이상의 상승 흐름 챙겨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조금 눌리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콘텐츠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아이 러브 코리아를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본격적인 방미 일정의 시작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첫 일정으로는 넷플릭스 CEO와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이번 만남을 통해서 오는 4년 동안 25억 달러, 한화로는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해냈다라고 합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라면서 기대감을 표했는데요. 넷플릭스 CEO 또한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또 리얼리티 쇼의 창작을 도울 것이라면서 이 한국 창작 업계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콘텐츠주들의 움직임 나쁘지 않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죠. 쇼박스가 현재 8% 이상의 상승 흐름 챙겨가고 있습니다. 3,6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펜 엔터테인먼트도 5%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4% 이상의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관련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디스플레이 관련주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애플이 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애플이 스마트폰 부품을 자체 생산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업계가 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같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오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이 자체 부품 사역을 확대하고 있긴 하지만 향후 수년 동안은 디스플레이 패널 조달에 있어서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한국 업체 의존도를 최소 60% 이상은 유지할 것 같다라는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의 움직임, 수혜를 받아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G 디스플레이 홀로 1.9% 상승하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16,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다른 애플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폭이 커져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더 궁금한 점이 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어떤 종목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분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의 종목부터 볼까요? 신성 ENG와 모베이스전자, AFW, 퍼스텍, JLK 이렇게 5가지 준비하셨고요. 윤여민 FP의 종목은 GS건설, LG전자, LIG넥스원, PNT, JC스메디컬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두 분이 더 준비하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저희가 공개해드린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혹은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다음 종목 네. 뭐죠?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 네. 이게 어저께 이제 그 탄소 배출 관련돼 가지고 조금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렇죠. 저는 요 종목을 이제 탄소 배출 그쪽보다는 네. 이제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 올리드 투자 관련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시겠지만 IT용 8.6세대 OLED 투자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2026년도부터 이제 생산할 예정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이제 장비가 언제 들어갈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겠죠. 그러면 그렇게 본다라면은 어떤 장비 들어가게 되고 이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어떤 서치를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올해 하반기 그리고 이제 내년 초반에 이제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가 좀 지배적이었었는데, 지금 빠르면 5월 달부터도 장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리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뉴스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애플이 또 한국 디스플레이도 진심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장비가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일단 뭐 후보군은 한 8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신성 ENG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SFA라든지 롯데시스템이라든지 AP시스템, ICD, 뭐 참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미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이제 그 OLED 공장 내부에 어떤 청정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클린 장비를 공급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6세대 같은 경우도 6세대 OLED 투자 때도 공급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공급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신성 ENG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지없이 땡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윤여민 FP님, 다음 종목 뭐죠? 네, 6번째 종목 GS건설 좀 말씀드리도록 GS건설. 하겠습니다. 예, 건설주. 제가 지난주에 현대건설을 좀 말씀드리고 좀 편안하게 좀 올랐는데, 두 번째로 좀 따라갈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드라마티컬하게 상승한다기보다는 좀 꾸준한 매수세를 통해서 좀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분기 좀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1,600억 정도, 그다음 매출액 같은 경우 한 3조 1,000억 정도가 예상했는데,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아웃퍼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은 지금 아무래도 지금 미리 확보해 놓은 지금 도시 정비 관련된 물량을 좀 바탕으로 해서 좀 분양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연간 가이던스, 특히 이제 올해 연간 가이던스가 약 그래도 한 2만 세대 정도 되는데 1분기 중에 지금 한 17%를 좀 달성을 했고, 지금 2분기부터 좀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산술적으로 25%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네. 보게 되면 17%, 뭐 35% 이렇게 좀 나가기 때문에 2분기부터 좀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가이던스 달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좀 무리 없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 상승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실제로 원가율이 반영되는 좀 시차가 조금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측면에서 뭐 1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던
드렸습니다만 매출액은 좋았는데 영업이익 살짝 좋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네.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더 개선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 중에 GS건설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 정태균 팀장님 뭐죠? 네. 7번째 종목 이제 모베스 전자를 모베스 좀 전자. 말씀드릴 건데 오늘 일단 그 현대 모비스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19%가량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했었다가 조금 이제 큰 폭으로 좀 조정받는 종목들을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의 투심 악화가 조금 완화가 되게 되면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오늘 이제 현대모비스 쪽에 이제 현대모비스가 스텔란티스 쪽으로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 공급하는 것으로 이게 나오게 되면서 현재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전자 제어 시스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일단 현대모비스의 이 BMS 공급 이슈를 내 가지고 동반해서 좀 급등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이번 주보다는 이제 다음 주 쪽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는 필기 인식 조작계 이런 것들 터치 패널 이런 연관된 기술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네시스의 전기차인 GV60을 포함해서 제네시스 전 차종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쪽으로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주가 좀 들썩이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거래량이 동반되게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라는 것들은 이제 좀 시세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향으로도 뭐 테일게이트 스위치 등을 이제 공급하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전기차 업체들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전자 제어 시스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모베이스 전자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제 또 다음 윤여민 FP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7번째 종목 LG전자 LG전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참 애증의 종목이긴 한데 일단은 이 회사 지금 1분기 실적 지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컨센서스를 한 35% 이상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LG 이노텍을 제외해서 좀 별도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일회성 영업이익을 제거했을 시에 거의 뭐 70% 이상의 성장성이 좀 제가 볼 때는 담보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물류비 절감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발휘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H&A의 또 사업부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흑자 기조에 대한 유지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게 되면 가전 같은 경우는 좀 프리미엄 위주의 좀 믹스 개선, 특히 이제 재고의 정상화 부분 여기에 또 어떻게 보면 비용에 대한 절감으로 인해서 사실 제가 볼 땐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제가 볼 때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좀 상당히 강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전년 대비해서 거의 41% 그룹사 전체가 좀 상승할 정도로 작년 대비 좀 뛰어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주가의 좀 레벨업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PBR 기준으로 뭐 한 1배 수준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주가가 계속 지금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10만 원대를 좀 넘어가 쉽지 않은 제가 볼 때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좀 실적 관련된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15만 원까지 어떤 상승세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에 대한 대응 방법 알려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균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이번 종목 8번째 종목은 AFW라는 AFW. 종목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6개 이제 폭스바겐이 캐나다 배터리 공장 설립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 종목이 상한가에 갔었는데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장중에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게 되면서 전일 종가 수준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전기차 보조금 제외가 되게 되면서 이제 이 완성차 업체들이 우회적으로 이제 미국이 아닌 캐나다 쪽으로 캐나다도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이제 캐나다 쪽에 배터리 공장이란지 이제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는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투자 소식이 이어지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발빠르게 좀 수혜주를 좀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FW 같은 경우도 어쨌든 폭스바겐 간접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직접적인 수혜주가 아니라 간접적인 수혜주인데 어쨌든 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응급 마찰
용접 단자를 현재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삼성 SDI 1차 밴드인 신흥 S20 쪽으로 공급이 되고 이 삼성 SDI 배터리에 탑재가 되고요. 그러면 이 삼성 SDI 배터리가 아시겠지만은 BMW인지 폭스바겐 쪽으로 최종적으로 탑재가 되는 그런 흐름 연결도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연결해서 어떤 종목이 수혜가 될까 찾다 보니까 이 AFW 같은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음극 마찰 용접 단자를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국내 100% 현재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독점 공급에 어떤 이 매출, 그 마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조정 시 한번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 네, AFW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윤여민 대표님. 땡을 2번이나. 네. 네, 여덟 안 번째 멈추세요. 종목. 네. LIG 넥스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LIG 하겠습니다. 넥스원. 네, 일단은 저는 방산 쪽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 지금 제가 볼 때 수주 잔고가 상당히 역대급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제가 볼 때는 수주를 좀 기록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지금 한국형 장사정포 지금 요격 체계 관련돼서 이제 장거리 지금 그 장거리 공대지 지금 관련된 좀 개발 사업에 대한 수주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해외에서 특히 이제 아랍에미리 쪽 관련돼서는 중거리 대공 미사일 같은 좀 수출 계약을 하면서 작년에만 제가 볼 때는 수주가 지금 이제 신규 수주가 6조 지금 4천억 네. 정도를 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주 잔고가 지금 12조 3천억 정도를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매출로 빠르게 좀 턴어라운드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제가 볼 때 또 한 번의 좀 실적 성장세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서 좀 주가가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장기 성장을 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좀 1분기에 좀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에서 좀 약간의 좀 컨센서스 하회가 좀 예상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좀 이제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손실 충당률 관련돼서 좀 환입이 좀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회성 요인이 있다라는 점 이 점은 제가 볼 때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수급으로서 지금 선순환 돌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마지막 타자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LIG 넥스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방산주 하나 더 체크해봤고요. 다음 정태근 팀장님. 뭐 저도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방산주입니다. 네. 퍼스텍이라는 종목을 준비 좀 네. 했는데 일단은 최근에 변동성이 크게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한반도도 그렇고 지금 대만도 그렇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가 이제 조금 이제 또 부각이 문제가 된다 해야 될까요? 부각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좀 발생이 되면서 러시아가 또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러시아 쪽으로 이게 대립각을 좀 세우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방산주가 또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13일 날 이제 SLCM이라는 새 무기 체계를 처음 또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한반도 주변으로 계속해서 긴장감이 좀 고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가 되게 되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방산주가 좀 부각이 되는데 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제 뭐 그 윤여민 팀장님도 말씀했지만 LI 넥스원이라든지 항공우주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스페코라든지 빅텍 같은 소위 테마까지도 현재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토리오하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방산 테마 같은 종목들은 이 대만 해협 긴장감이란지 한반도 긴장감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금 적어도 한 5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것들은 이제 뭐 방산주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방산 이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아시아 쪽에도 이제 군사력 증강 이슈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도 핵추진 잠수함 보유 방침을 발표했고 일본 같은 경우도 토마호크 미사일 수액발 구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퍼스텍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 윤여민 FP님 바로 갈게요. 네, 아홉 번째 뭐 좀 PNT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지난주에 전고점 어떻게 보면 신고점을 찍고 그렇죠. 지금 쭉 밀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차 전지 순환매가 좀 장비 쪽으로 가다가 지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하락을 맞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실적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고 하면 주가의 조정이 오히려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31% 지금 상향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지금 상향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장비 쪽에서도 대장주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뭐 2차 전지 쪽에서 음극이라든지 분리막, 뭐 소재 관련돼서 솔직히 다양한 뭐 코팅이라든지 슬리터 관련돼서 지금 이제 장비 제작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장포 코터에 관련돼서 좀 독보적인 기술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내 배터리 3, 4양으로 지금 장비의 수준은 꾸준히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장비 업체 내에서 좀 점유율이 좀 상당히 높고 어떤 좀 위치를 좀 공고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커스터마이징 장비 영역을 통해서 좀 영업이익률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최근의 하락 같은 경우는 어떤 수급에 대한 논리로서 어떤 선순환의 어떤 과정 중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좀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비의 탑픽으로 PNT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NT까지 봤고요. 다음 이제 정태균 팀장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은 JLK라는 종목을 JLK. 준비했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하게 섹터별로 준비한 것 같은데요. 제가 네. 생각해도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AI 기반 의료 영상 진단 플랫폼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가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이제 바이오도 이제 동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17년 이후부터 보게 되면 IT와 바이오가 좀 동조하는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IT 분위기를 상당히 좋게 보는 월가 리포트가 좀 나왔던데, 그래서 IT 쪽이 강세를 보게 된다면 바이오 쪽도 한번 같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내경색 분류 솔루션 인정 그 비급여 첫 지정을 받게 되면서 AI의 첫 이제 성과를 낸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상급 종합병원인지 전국 병원 쪽으로 이제 인스톨이 완료가 되고 점차 이 솔루션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서 이제 실적도, 그러니까 매출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좀 투자를 꺼리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실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거의 태반이거든요. 맞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안 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JLK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이 AI 솔루션을 공급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매출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도입병원 증가로 인한 어떤 실적 기대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해외 쪽도 이제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네. 아르헨티나 식품의약기술청에 AI 의료 솔루션 인허가를 또 최근에 획득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매출 증가 그리고 해외 어떤 매출 기반 확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JLK까지 봤고요. 다음 윤여민 FP님 마지막 종목이요. 네, 저도 똑같이 농담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제이시스 메디컬 한번 좀 말씀을 제이시스 드려보도록 메디컬. 하겠습니다. 일단은 눈이 잘 통해요. 네, 지금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리오프닝 관련돼서 약간의 좀 이제 일격을 맞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좀 봐야 할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올해 지금 이제 매출액을 보게 되면 한 1,5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454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됩니다. 전체로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32% 이상 좀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성장에 대한 부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전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이제 회사 같은 경우가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로서 좀 많이 거론이 됐었죠. 특히 이제 중국 경기가 특히 이제 에스테틱 관련돼서 산업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 근데 이런 부분이 지난주에는 오히려 좀 독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양국 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부각이 되면서 제가 볼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특히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연내 이제 어쨌든 포텐자 지금 이제 중국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주가가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미용 의료기기 섹터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제가 볼 때는 실적과 관련돼서 좀 꼭 봐야 할 섹터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제가 볼 때는 좀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제가 볼 때는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 고주파 쪽 관련돼서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요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 특히 이제 이 작년 2분기에 출시한 리니지 Z 인기가 좀 지속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어떤 매수권을 놓고 좀 봐야 할 어떤 좀 지켜봐야 할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컬까지 이렇게 10가지 종목 다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 종목을 저희가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을 하나씩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주실까요? 정태훈 팀장님. 탑픽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JLK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5,850원에서 6,050원 정도 설정을 좀 했습니다. 네. 목표가는 7,500원이고요. 손절가는 5,6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LK 주셨고요. 윤여민 FP님은? 네, 저는 이제 마지막
마지막에 저도 말씀드렸던 제이시스 메디칼 좀 역시 제이시스 메디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충분히 현재가에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지금 전고점 넘어가는 1,5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마지막 종목 JJ, JLK와 제이시스 메디컬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